오랜 기간 저는 사람들과 말보다 글로 소통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야 했던 이유는 제가 청력이 손상된 채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엄마 아빠는 제 청력에 이상이 있는 걸 몰랐다고 해요. 하지만 아기 때 짤랑이나 장난감 등 일반적인 소리에 전혀 반응이 없는 걸 보고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았고 제가 청각장애인인 걸 알게 되셨죠.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위인은 헬렌 켈러였어요.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하게 공부를 마친 헬렌 켈러는 제 인생의 롤모델과 같았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말과 글을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이 계셨잖아요. 엄마 아빠는 저에게 설리번 선생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교수였던 아빠, 그리고 가정주부인 엄마는 수어를 배우셨고 저에게 수어를 가르쳐주며 소통을 하셨어요. 엄마, 사랑해요. 해볼까? 엄마, 사랑해요. 옳지, 잘한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역동적인 대화, 바로 수아입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딸을 온전히 키워내기 위해 부모님은 혼신의 힘을 다하셨어요. 저 또한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배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초등학교는 특수학교를 나왔고 중고등학교는 일반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미세하게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상대방의 입모양을 읽으며 말을 이해했어요. 그것도 상대방이 천천히 말을 해줘야 가능한 일이었지만요. 중고등학교 때 사귄 친구들은 저와 대화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좋아. 방금 좋다고 한 거 맞지? 나 네 손 모양 봤어. 좋다는 뜻이지? 응, 맞아. 초등학교 졸업 후 저를 계속 특수학교에 보낼 수도 있었지만 엄마 아빠는 제가 세상과 단절된 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학교에 입학하고 학년이 바뀔 때마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와 저에 대해 이야기를 하셔야 했죠. 저희 아이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특수학교를 졸업했지만 중학교는 일반 학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나 할 일은 스스로 하는 아이입니다. 그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피하거나 괴롭히는 일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거듭 부탁을 드리는 아빠 엄마의 모습. 그럴 때면 모든 게 이렇게 태어난 제 탓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적도 있었어요. 그럴수록 반 친구들과 더 잘 어울리고 학습도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늘 저녁을 먹은 뒤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이 있었거든요. 거실에 앉아 서로 하루의 일과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하루 어땠어? 특별한 일이 있었니? 오늘은 친구 영주랑 매점에서 빵을 사 먹었어요. 줄이 너무 길었는데 빵이 먹고 싶어서 그만 수업에 조금 늦었어요. 이런, 수업 시간이 늦게 들어갔다고? 네, 쉬는 시간 끝나는 종소리가 저한텐 안 들렸어요. 영주는 들었을 텐데? 영주는 빵 때문에 소리를 못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들렸는데 못 들은 척한 걸 수도 있죠. 장난꾸러기 녀석들. 처음으로 수업에 조금 늦었는데 심장이 쿵쿵 뛰는 거예요. 선생님이 혼을 내지는 않았지만요. 이런 걸 작은 일탈이라고 하는 걸까요?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 당연하죠. 다음부터 늦지 않겠다고요. 우리 지훈이가 빵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 엄마랑 베이커리 다녀올까? 신기한 게 베이커리 빵보다 매점 빵이 더 맛있어요.
차갑게 식은 빵인데 왜 그럴까요? 그러게. 왜 매점빵이 더 맛있을까? 쉬는 시간, 그 짧은 시간에 급하게 달려가 줄 서서 먹은 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는 빵이잖아요. 그래서 맛있나 봐요.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가 되자 수아로도 깊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죠. 엄마 아빠와 함께 침묵 속의 대화 그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엄마 아빠는 감사하고 행복해 하셨어요. 고3이 되고 다른 친구들 모두 대학 입시에 열중할 때였죠. 저는 교수님인 아빠와 진로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고 싶은 전공이 있니? 문헌정보학과에 가고 싶어요. 책을 좋아하는 너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전공이구나. 아빠가 햇살을 머금은 듯한 환한 미소를 지었죠. 저는 제 포부를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나중에 도서관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문헌 연구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요. 오래전부터 가졌던 꿈이에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랑 도서관을 정말 많이 다녔잖아요. 저는 도서관이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장소예요. 책을 읽으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장소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거기서 일하시는 사서분들을 봤는데 책 정리하고 반납 대여해주고 책 찾아주고 그리고 사람이 없는 시간엔 책상에서 마음껏 책을 읽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라니 저한테 그 이상에 딱 맞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빠 생각도 그래. 그렇다면 목표로 하는 대학은 있니? 문헌정보학과로 유명한 대학들이 많았지만 거듭된 고민 끝에 저는 지방에 있는 한 국립대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업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는 그 대학의 시스템 자체는 좋아하셨지만 지방에 있다는 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셨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 아빠와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지방에 있는 학교라 통학이 불가했거든요. 당신이 학교를 옮길 수는 없잖아. 당신은 여기서 학교 강의를 나가는 게 맞고 내가 지훈이랑 같이 내려가야겠어. 그게 맞는 것 같아. 이 큰 집에 나 혼자 있으라고? 당신 생각은 어때? 지훈이 졸업까지 생각하면 4년이야. 이 집을 팔고 4년 동안 작은 곳으로 옮겨서 전세를 살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집에서 지낼지. 나는 지훈이랑 학교에서 가까운 집 전세 얻어야 할 것 같고. 당신이 같이 따라 내려가는 게 옳은 걸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지훈이를 혼자 보내자고? 절대 안 돼! 여보,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당연한 거야. 나도 당신도 지훈이랑 떨어져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생각해봐. 지훈이 어릴 때 특수학교 다녔잖아. 중학교, 고등학교도 계속 특수학교에 다닐 수 있었어.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안 했잖아. 평생 우리랑만 소통하면서 살 거 아니니까. 지훈이가 세상에 나가야 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하고 단절된 채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일반 학교를 선택한 거였잖아. 당신은 그때도 엄청 걱정했어. 애가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 거라고. 나돌림 당하거나 겉돌 것만 걱정했지. 하지만 지훈이는 우리 생각 이상으로 중고등학교를 잘 다녔어. 당신도 알잖아. 어쩌면 대학이라는 건 새로운 시작이고 지훈이가 보다 독립적인 삶을 위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말도 안 돼. 중고등학교 내내 어땠는데? 뒤에서 차 오는 소리 못 들을까? 어디 자전거랑 부딪힐까? 오고 가는 길에 넘어질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6년 동안 지훈이 등하교 책임진 게 나야. 그런데 그 먼 곳에 애를 혼자 보내자고? 학교 다녀와서는 늘 나와 함께였잖아.
애가 어떻게 혼자 밥을 해먹고 어디를 다니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지훈이 이제 곧 20살 돼. 성인이라고. 당신이 이러는 거야말로 지훈이를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애로 여기는 거야. 엄마, 아빠, 그만하세요. 전 이미 결정했어요. 저 기숙사 갈 거예요. 엄마가 같이 안 내려가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이 집 팔 이유도 없고 엄마 아빠는 여기서 지내세요. 기숙사는 그래도 자취보다 안전하잖아요. 학교랑 가깝고요. 아빠 말이 맞아요.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엄마 아빠와 함께 했어요.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이제 혼자 스스로 생활하는 걸 배우고 경험해야 할 때예요. 평생 엄마 아빠 품 안에서 어린애처럼 살 수 없잖아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서도 열심히 할게요. 매일매일 가족의 대화 시간에 맞춰서 이메일을 보낼게요. 그리고 영상통화도 있고요.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아주 단호한 저의 말에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셨고 아빠는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렇게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 입학하며 난생 처음으로 혼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 혼자 생활하는 삶을 기대하면서요. 저는 차차 낯선 곳에서의 대학 생활에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대학 수업은 정말 청각장애인들이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고 싶었던 공부, 원하던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운명과도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새내기인 1학년 때였어요. 입학과 동시에 행정실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았는데 그 사람은 학교 행정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1학년 학생인데 기숙사에 온수가 나오질 않아서요.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수화를 써가며 최대한 또박또박 말을 하려 했지만 제 말은 전달되지 않았고 저는 글로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필담을 나누는 거였어요. 학교 특성상 청각장애인 학생들이 있다 보니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익숙한 듯 했습니다. 기본적인 수화 같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문헌정보학과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도서관 이용 많이 하시겠어요? 네. 도서관에서 찾는 책이나 자료가 없으면 신청도 가능하시거든요. 도서관 담당하는 조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숙사 온수 문제는 관리단 측에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일로 행정실을 찾을 때가 많았고 그 남자는 늘 같은 자리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의 일을 처리해 주었어요. 그렇게 그냥 오며 가며 인사를 하는 사이였죠. 이거 드세요. 이거 뭐예요? 커피? 네, 공강 시간이 길어서 학교 밖에 카페에 다녀왔거든요. 커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 거 사면서 같이 샀어요.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마실게요, 준요. 나이가 저보다 한참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자주 얼굴을 보게 된 뒤에도 깍듯하게 높임말을 쓰며 정중하게 대해줬습니다. 1학년 1학기가 지나고 여름방학 전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셨어요. 학교 생활이 바빠서 주말마다 부모님을 만나는 건 힘들었기에 오랜만에 보는 거였죠. 학교 구경시켜드릴게요. 우리 지훈이 얼굴이 너무 좋구나. 한 학기 동안 수고했다. 먹는 것도 걱정이었는데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몰랐네. 기숙사방에서는 아주 간단한 것만 먹을 수 있는데도 잘 지내는 거 보니 마음이 놓인다. 엄마, 아빠, 여기는 제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도서관이고 저기는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공강 시간에 저기를 자주 가요.
한창 들떠서 부모님과 학교 안을 걷고 있었는데 그 행정 직원을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훈 양. 이제 방학이네요. 한 학기 동안 수고했어요. 수화로 인사를 먼저 했는데 그 사람도 수화로 인사를 한 뒤 수화 동작과 함께 천천히 말을 한 다음 우리를 지나쳐 갔어요. 친절한 그 사람을 보며 엄마 아빠도 흐뭇해하셨어요. 저분은 누구? 학교 행정 직원분이셔. 보니까 수화를 곧잘하는 것 같던데. 아무래도 이 학교에 나 같은 학생들이 많으니까 직원분들 중에 수화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구나. 역시 학교 참 잘 선택했다. 지은아, 이제 기숙사 가서 네 짐 챙기자. 근처에서 점심 먹고 집으로 가면 되겠다. 오랜만에 집이라 좋지? 그럼요. 집은 언제나 가장 포근하고 안전한 장소잖아요. 기숙사방에서 혼자 있다 보면 문득문득 우리 집, 내 방, 가족회의를 하던 거실, 우리 집의 여러 공간을 생각했어요. 그립더라고요. 다행이구나.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좋아서 방학 때 집에 안 온다고 하면 어쩌나. 아빠는 걱정을 했지 뭐니? 방학 동안은 엄마 밥 많이 먹고 우리 여행도 가고 시간 보내자. 좋아요. 아빠 학교는 방학했어요? 그럼 아주 기말고사 채점하느라 너무 바빴는데 방학해서 한숨 돌렸지. 방학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지. 아빠 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집에 갔고 방학을 쭉 집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2학기 시작과 함께 돌아온 학교. 이제 기숙사 방도 내 집인 것처럼 편하더라고요. 적응을 무척 빨리 했습니다. 그렇게 방학 때는 본가, 학기 중에는 기숙사 생활을 반복하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친절한 행정직원과는 계속 그냥 인사하며 가끔 커피나 간식을 챙겨주는 그런 사이였는데 대학교 3학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기숙사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빠른 길로 가려고 산책로 뒤쪽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절 끌어안으며 손으로 제 입을 막는 거였죠. 발버둥을 치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괴한이 어디론가 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커다란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이쪽으로 달려오자 저를 붙잡았던 괴한이 전속력으로 달려 학교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놀랐는데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에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행정직원인 그 남자가 저를 구해줬고 조용히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걸을 수 있겠어? 우선 좀 앉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학교 밖으로 나와 카페에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니 마음이 진정되는 듯 했어요. 많이 놀랐지? 요즘 학교 안에 외부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자 기숙사 쪽으로 향하던 길을 아는 거 보니 처음 온 건 아닌 것 같네. CCTV에 찍혔을까? 내일 아침에 경찰에 신고하고 잡아야겠다. 정말 감사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떻게 저를 보시고 구해주신 건지. 저 사무실에 중요한 걸 두고 왔거든. 집에 다 가서 생각이 났지 뭐야. 금방 그것만 가지고 와야겠다 해서 다시 학교로 온 건데. 나도 학교 근처 살거든. 아무튼 그래서 행정실 쪽으로 가려는데 도서관에서 막 나와서 기숙사로 향하는 널 봤어. 멀리서 부르기도 뭐해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웬 수상해 보이는 놈이 네 뒤를 따라가는 것 같아서 아무 막대기나 들고 따라간 거야. 정말 다행이다. 정말 감사해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지. 경비실에도 말씀을 드려야겠어. 야간 순찰이라도 돌아야 하나? 일단 들어가자. 기숙사까지 데려다 줄게. 그렇게 무사히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자꾸 아까 있었던 일이 생각나고 귀가 들리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뒤에서 따라올 때 소리를 들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걸음만 재촉하던 제가 한심했고 또 아니랬어요. 정말 그분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감사하다는 말로 부족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까봐 이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늦지 않게 조심히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행정직원인 남자와 저의 관계가 묘하게 달라진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거의 2년을 넘게 받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건까지 생기니 믿음직스럽고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연애라는 건 감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마음을 들킬까 조마조마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녕? 수업 끝났어? 네. 저녁 안 먹었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지금요? 그래? 아, 제가 밥 살게요. 바보같이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에이, 얻어먹자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그래, 좋아. 그렇게 데이트? 같은 걸 처음으로 하게 됐고 우리는 대화를 하기 위해 손을 써가며 글씨를 써가며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지냈는데 그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 너 좋아해. 정말요? 그런 대답이 어딨어. 2번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나 너 좋아해. 좋아한다고. 저도요. 근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는 걸 다 아는 사람이고 이런 저와 소통하려 노력하는 사람인데 정말 진지하게 만나도 되는 건지 이런 제가 연애라는 걸 해도 되는 건지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분명 일반 사람을 만나는 거랑은 다를 테니까요.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챈 것일까 그가 조심스레 다가와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그렇지만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진심이야. 너와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싶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나이도 몰랐어요. 당연히 제가 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행정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 나이가 많겠구나 했는데 이 사람이 동안이었던 건지 생각한 것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9살이 나요. 20대와 30대, 앞자리가 달랐죠. 그래도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고 저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정도 연애를 하는 동안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뒤 졸업을 했고 저는 취업 준비도 해야 했고 서울 본가로 떠나야 했죠.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도 중요하지만 네 꿈도 그만큼 중요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주말마다 널 만나러 갈게. 적극적인 그 사람 덕에 장기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원하던 도서관 사서로 취업을 했고 그 사람은 계속 그 학교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제가 26살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부모님께도 그 사람을 소개했어요. 엄마 아빠는 오래전 잠깐 마주쳤던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준입니다. 그때 그 학교 행정실에서 일한다던. 맞죠? 네, 맞습니다, 아버님. 그럼 그때부터 우리 지은이를 만난 거예요? 그때가 우리 지은이 20살이었는데. 아닙니다. 쭉 그냥 학교 직원 학생으로 있었어요. 지은이와 관계가 발전한 건 지은이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라고 해도 꽤 오래 만났네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한결같이 곁을 지켜주고 아껴준 사람이에요. 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빠.
엄마는 9살이나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을 좀 걱정했지만 좋은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2달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긴장을 했어요. 시부모님이 될 분들을 처음 뵙는 거였으니까요. 그 사람이 저에 대해 잘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와 함께 자리에 나갔고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현준이 애미되는 박현자입니다. 현준이 애비되는 김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시부모님의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현준 씨의 넉넉한 마음, 늘 머금고 있는 미소, 인자한 얼굴이 부모님을 닮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걱정했던 것과 달리 편안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현준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마음씨가 너무 곱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아름답다고요. 오늘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시고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한 딸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서로가 서로를 아낀다고 하니 가정을 이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현준이한테 듣기로는 사돈어른께서 교수님이시라고. 예,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우리가 참 미천한데 교수 집안과 연을 맺게 될 줄이야. 미천하다니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나요? 모두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땀을 흘려 사는 것이죠. 그렇게 일해서 이만큼 자식들 키운 것 아닌가요? 훌륭한 아드님을 사위로 맞이해 영광입니다. 아니, 교수님이시라서 그런지 참 말씀을 잘 하시네요. 시부모님은 정육점을 함께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나 저희 집에서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화기애애해진 분위기 탓인지 농담조로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정이죠. 옛날에 백정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미천하게 여기고 멸시받는 직업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부부 한평생 성실하게 고기 토막 내가지고 이만치 살았습니다. 우리 현준이도 키웠고요. 얘는 참고로 대학 나왔습니다. 애들 결혼하고 명절 되면 저희가 최고급 특불 한우를 우리 사돈댁에 드릴게요. 우리 집 고기가 참 맛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엄마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빠도 눈치를 챘는지 뭐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좀 그래. 뭐가? 가식 없고 솔직한 분들 같은데. 그렇게 느꼈어? 그냥 솔직하다기엔 뭐랄까 좀... 당신 사돈댁 직업 듣고 그런 편견을 갖는 거 아니야?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여보,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직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당신처럼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좀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지. 직업 때문이 아니라 좀 천박함이 느껴져서 그래서 그래. 스스로 말씀들 하셨잖아. 많이 못 배우셨다고.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아들 잘 키웠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무엇보다 지훈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아빠가 다른 때와 달리 완고하게 말씀을 하시자 엄마는 더 뭐라 말을 하지 못하셨죠. 그렇게 결혼식을 했고 신혼집은 시댁과 친정 중간에 얻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이직을 계속 준비했고 지방대학에서 서울로 일터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죠. 시어머님은 음식 솜씨가 훌륭했습니다.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셨는데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을 무렵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아이를 무척 좋아하거든. 어?
결혼 전에도 이야기 나눴잖아. 어느 정도 신혼을 즐긴 뒤에 아이를 갖자고. 우리 결혼한 지도 1년 다 되어 가는데 혹시 아직 생각 없어? 하긴 네가 아직 27살이니 어떻게 보면 젊은 거고 또 어리기도 하지. 요즘 사람들 다 결혼 늦게 하고 아이도 늦게 낳는 추세니까. 근데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잖아. 나는 체력 좋고 늙기 전에 아이랑 열심히 놀아주는 아빠가 되는 게 꿈인데. 사실 제가 아기 낳는 걸 망설이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혹시나 태어날 아기가 저처럼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게 혹시 유전이라도 될까 하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난다고 해도 전 누구보다 제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자신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지만 남편이 그게 감당이 될지 또 시부모님은 괜찮을지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확실하게 이야기를 맺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주말 시어머님께서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생일이잖아. 엄마가 생일상 직접 차리셨대. 그러고 보니 결혼하고 첫 생일이구나. 그러니까 작년 생일은 결혼 전이었고 그래서 엄마가 신경을 많이 쓰셨어. 질 좋은 고기도 잔뜩 챙겨주셨다고 하던데? 감사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어요. 정말 상이 휘어질 듯 생일상을 차린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미역국에 갈비찜에 전복구이에 잡채. 이 음식을 다 하셨다니 서둘러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시부모님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을 하셨어요. 널 위해서 우리가 수화를 배웠어. 그렇게 말하며 시아버님과 함께 수화로 넌 내 딸이야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하고 감동적인 선물이었죠. 맛있게 밥을 먹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 아기 낳자. 아기 갖도록 노력하자. 정말이야? 응,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아기를 좋아해. 그 생일상을 받은 날 또 시부모님께서 수화로 저에게 넌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며 이런 남편 또 이런 시부모님이라면 아이를 낳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설령 태어날 아기한테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가족 모두가 도우며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도서관 앞에 아빠가 찾아오셨어요. 아빠, 어쩐 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우리 딸. 근처 지나가다가 들렸어. 정말? 엄마는요? 네 엄마는 집에 있지. 우리 딸 얼굴 보니까 좋다. 갑작스럽게 미안한데 잠깐 아빠한테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그럼요. 남편한테 아빠를 잠깐 만난다고 연락을 했어요. 저녁 먼저 먹으라고요. 아빠와 둘이 외식을 하는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았습니다. 임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먹자고 하셨죠. 그런데 아빠가 자꾸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아빠, 지나가다 그냥 들린 거 아니죠? 무슨 일 있어요? 말해보세요. 그러자 아빠가 덥석 제 손을 잡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장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잘 아는 교수님 한 분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계시거든? 그런데요? 어쩌면 너, 우리 지은이 이제 들을 수 있을 거래.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 전 교수님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나한테 따로 말씀을 하셨어. 지은이 네가
청력 수술을 받으면 좋겠다고. 의술도 많이 발전했고 선천적이긴 하지만 미세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 위험 부담도 적고 성공 확률이 높은 수술이래. 지훈아, 수술 받자. 그 교수님이라면 믿을 수 있어. 잘 되면 이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정말이에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 기뻤어요. 아빠와 함께 수술 날짜를 논의했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에게 당장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술이 잘 되면 서프라이즈로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성공 확률이 높은 수술이라고 했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괜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에게는 3주 뒤 친정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번 여행만 한 번만 봐줘.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라 원래 두 분이 가시기로 한 건데 그렇게 됐어. 대신 우리 다음에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여행 다녀오자. 괜찮지? 알겠어. 거짓말하는 게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수술을 잘 마친 뒤 시부모님께 또 남편에게 기쁜 사실을 알리는 걸 상상했어요. 얼마나 놀라실까 또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면서요. 수술날이 되어 저는 엄마 아빠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 전에도 몇 차례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했거든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잘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취를 하고 잠에 들었어요. 지훈아, 지훈이 깨어났니? 아빠 말 들려? 지훈아, 엄마 목소리 들려? 아빠, 엄마. 태어나 처음 듣는 부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런 멋진 저음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우리 엄마 목소리가 이렇게 듣기 편안한 목소리였구나. 참 곱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27살이 되어 처음 듣는 부모님의 목소리였는데 어쩐지 그게 낯설지 않고 익숙했거든요. 마치 원래부터 알고 있던 목소리처럼요. 수술 후 귀가 잘 들리는지 여러 번 검사를 받았어요. 잘 들을 수 있었지만 소리를 듣고 바로바로 말하는 거에는 연습도 필요하고 시간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죠. 여행을 잘하고 있냐는 남편의 연락에 여기저기 여행지 사진을 보냈는데 이 거짓말을 길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수화로 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나올 뻔했던 걸 꾹 참으면서요. 자기 덕분에 여행 잘 다녀왔어. 자기랑 어머님 아버님 선물 사왔어. 즐거운 시간 보냈어? 잘했네. 그럼 엄마한테 연락해볼까? 선물도 전해드릴 겸 주말에 가겠다고. 좋아. 저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기에 남편의 수화 실력은 거의 전문가 같았습니다. 정말 그 많은 노력을 했다니 이제 제가 좀 더 말하는 연습을 한다면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수화하면서 감정을 표현하지만 목소리에 묻어나는 억양이나 어조 같은 걸 통해 감정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 기대가 되었어요. 좀 더 세밀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다니. 그날부터 혼자 있는 시간에 말하기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 좀 어눌했지만 자꾸자꾸 말을 하고 소리내어 책을 읽고 하면서 말하기에 열중했죠. 그리고 드디어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드릴 선물도 챙겼지만 아마 두 분께 가장 큰 선물은 제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아닐까요? 어서와 우리 딸. 어머님은 현관에서 저를 맞이하며 수화로 인사를 건네셨어요. 저도 수화로 답하며 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간단한 것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긴 말은 남편에게 전달을 했죠. 여행은 즐거웠냐고 물어봐.
남편이 수화로 묻고 제가 수화로 답하면 남편이 다시 어머님께 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언제 말씀을 드려야 할까? 우선 밥을 다 먹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했죠. 너무 떨려서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몰랐어요.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 말. 어머님, 아버님, 큰 사랑으로 저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딸처럼 생각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사랑해요. 밥 먹으며 내내 이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 정리를 도우려고 부엌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어머님이 남편을 큰 소리로 부르며 말을 하더라고요. 얘 현준아, 너 저번에 내가 말한 거 생각해봤니? 아, 그거요? 그래, 내가 네 엄마랑 좀 알아봤는데 저거 저 안 들리는 귀머거리 유전될 수도 있단다. 저 귀도 안 들리던 애 하나 있는 것도 벅찬데 지 엄마 닮아서 똑같이 안 들리는 애가 태어나면 너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어? 임마, 너 자신 있어? 네 아버지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너야 이제 수아로 쟤랑 이야기 곧 잘한다지만 난 내 손주랑도 수아로 태야 하는 꼴은 못 보겠어. 못해!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너무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는데 그 다음 하는 말은 더더욱 놀라웠어요. 우리 백정 집안에서 명망 높은 교수집이랑 사돈 맺었으니 됐다. 아주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성공한 거지. 교수 딸의 귀까지 멀쩡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여자가 저랑 결혼을 왜 해요? 내가 나이도 9살이나 많고 늙었는데. 그렇다고 뭐 집안 수준이 맞기라냐. 안 들리기는 해도 어쨌든 교수 딸이잖아요. 얼굴도 뭐 저만하면 괜찮고요. 근데 엄마, 진짜 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귀 안 들리는 애가 애를 낳으면 걔도 똑같이 청각장애일 거야. 너네 1년간 잘 살았고 쟤도 너를 믿고 신뢰하잖아. 새로 낳을 생각 말고 있는 애나 데려와라. 쟤한테 잘 말해봐. 네 아들 친자식으로 삼아서 잘 키우자고. 걔는 귀머거리 아니니까. 혹시 아니? 쟤가 더 좋아할지. 너 사랑한다며. 그럼 네 핏줄인 애도 사랑하겠지. 쨍그랑.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그만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톤, 다정한 목소리로 어머님께서 달려오시더라고요. 아유 어머니나, 아유 우리 딸 안 다쳤어? 어쩐 일로 네가 이런 실수를 다 하니? 괜찮니? 괜찮아? 아유 맞다. 내 정신 좀 봐. 어차피 이거 다 못 듣지? 너무 빨리 말해가지고. 괜찮아? 안 다쳤어? 남편이 수화를 하며 제 손발을 살피고 바닥에 유리 조각을 치우는 그때 저는 정말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른 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뭐? 누굴 데려와? 아들? 핏줄? 미쳤네, 미쳤어. 나 절대 가만히 안 있어. 절대 용서 못해. 어안이 벙벙해 멍하게 있던 남편과 시부모가 경악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더군요. 뭐야? 쟤 들려? 쟤 말할 줄 알아? 다 들은 거야? 이 며느라, 너 우리 말 들리는 거냐? 자기야, 지금 말한 거야? 자기 입으로 말한 거야? 언제부터? 저를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달려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동숭동으로 가주세요. 예. 뒤따라온 남편의 모습이 멀어져 갔죠.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모멸감과 배신감에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여기 휴지, 이거 받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뭔 일로 이렇게 울면서 택시를 타고 그래? 울지 마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건데. 에휴, 젊은 아가씨가 그렇게 슬프게 우니 나도 마음이 안 좋네요. 우리 딸이랑 비슷한 나이 같은데. 동숭동이 어디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이요. 엄마 아빠 집이요. 그래요. 내가 잘 모셔다 드릴게요. 기사님의 따뜻한 위로가 감사했어요. 그치만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죠. 지은아, 무슨 일이야? 어?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술한 곳이 아파? 아니, 다시 안 들려? 왜 그래? 아빠,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이렇게까지 나를 기만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까지. 나 절대로 용서 못해. 아빠와 엄마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점잖던 우리 아빠.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당장 전후 사정을 알아야겠다며 뭘 알아야 제대로 고소를 하든 말든 한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을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남편과 시부모가 찾아왔더라고요. 사돈어른, 사부인, 저희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지은아, 예, 며느라, 아내 있지? 저 오해가 있어서 우리가 설명하러 왔어요.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싫었지만 엄마 아빠가 함께 있었기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엄마가 문을 열어주었고 시부모 남편은 잔뜩 움츠려서 빌빌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다 들었습니다. 오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갑자기 덥석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며 지난 일을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사고를 쳤어요. 예, 맞습니다. 어떤 여자랑 동거를 했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어렸어요. 결혼 생각도 없었고 아이 키울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묻어두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지은아, 자기야 미안해. 용서해줘. 책임을 안 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미혼모로 내버려두고 아빠도 모르는 애로 자라게 했다고? 예, 정말 실수였고 후회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또 그런 걸 숨길 수가 있나? 우리 아들이 돈은 줬어요. 아니,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진작에 돈 주면서 없던 일로 하자고, 우리는 책임 못 진다고, 낳을 거면 혼자 낳아서 혼자 키워야 한다고 병원에 가자고 그랬다니까. 그치, 연준아? 네가 그랬지? 병원까지 같이 갔어요, 제가. 근데 그 여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냥 낳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낳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인인데. 저지른 일에 책임을 졌어야죠. 누구 하나 책임을 안 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돈은 서운하지 않게 챙겨줬어요. 잘 키우라고. 대신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뭐? 귀머거리한테서 귀머거리 태어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군데? 무식한 옆에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유전이네 뭐 그런 걸 들먹거려서 이 사단을 만들어? 당신도 내 말이 맞다고 했잖아요. 어? 그래서 이왕 손주 삼을 거면 멀쩡하게 태어난 아들이 낫겠다고 당신이 그랬잖아.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서 손녀보다 손자가 좋다며.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 그리고 당신이 다 책임진다며. 며느리 설득해서 친아들처럼 키우게 할 수 있다며.
오해를 풀고 사과를 하겠다고 와서는 자기네끼리 싸우는 꼴을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그만 가세요. 다 나가세요. 지금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단호한 말투로 그 인간들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두 손을 빌며 집을 떠났죠. 그 뒤로 남편에게 오는 연락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사기 결혼으로 그 인간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이 날아간 뒤에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제 일터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난 너 아니면 안 돼. 용서해주라. 내가 잘못했어. 걔 데려오는 거 없던 일로 할게. 지훈이 너도 나 좋아하잖아. 우리 이렇게 헤어질 수 없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고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종지부를 찍고 나니 허탈함이 밀려오는 한편 정말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아빠의 권유가 없었더라면, 수술을 안 받았더라면, 수술 잘 되었다고 미리 말을 했더라면 저들의 추악한 실체를 영영 몰랐을 테니까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라고 아빠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빠와 저 모두 엄마의 느낌, 엄마의 촉을 무시했던 걸 후회했어요. 상견례 이후 결혼을 말렸던 엄마. 엄마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바보 같아서 엄마 미안해. 사람을 너무 믿어버려서. 그게 왜 지훈이 네 잘못이야.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속이고 사람을 기만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또 계략을 꾸미고 그런 사람들이 나쁜 거야. 엄마가 더 말렸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아니야, 엄마 잘못 없어요. 지훈아,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야. 너 아직 젊고 네 곁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아빠랑 엄마가 있어. 상처받았지만 너무 오래 아파하지 않았으면 해. 진실을 알게 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잖아.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상처가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서서히 아픔을 잊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다시 열심히 살게 되었어요. 다시 사람 같은 거, 사람을 못 믿을 거라 생각했는데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교수인 아빠의 제자였던 사람이에요. 결혼 전 지난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현 남편은 모든 걸 감싸주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사람, 그리고 사랑. 받침 하나만 틀릴 뿐이지만 이 단어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일을 겪었지만 사람을 불신하고 미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한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거라는 큰 깨달음과 함께요.